한반도에서 히틀러를 직접 본 사람은 송기정 선수가 유일합니다. 송기정 선수는 히틀러를 보며 160cm 내 키에 비해 그의 손은 크고 억셌으며 체구는 크고 우람했다. 그리고 독일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답게 강인한 체취를 풍겼다 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안익태가 작곡하였고 그는 친일파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는 1919년에 상영한 의리적 구토입니다. 완성된 의리적 구토 개봉을 앞두고 제작자인 박승필 씨는 매일신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는 최초의 한국 영화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은 단성사입니다. 당선사란 이름은 당시 조선인들이 집단이 되어 하나로 힘을 합치자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 만든 것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영국인 목사였던 존 롤스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서울대 명예박사 1호는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입니다. 한국전쟁에 일본군이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싸운 것은 아니고 원산만일 때 북한군이 설치해놓았던 기뢰를 제거한 것입니다. 한국의 마지막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사살당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 남로당의 게릴라전으로 피하식별이 어려웠던 국군은 흰띠를 군모에 부착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군의 피하식별띠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예비군 창설과 동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100001이고 명분이었던 유경수 여사는 200002입니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감행해왔고 부수는 3천여 건에 육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추진하였지만 1976년 미국의 압력과 설득으로 핵개발을 중지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198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핵무기를 공개하고 은퇴를 할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1963년 삼양식품에서 생산한 삼양라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오줌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오줌 속에 들어있는 우로키나아제가 뇌졸중 치료제를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줌으로 벌어들인 돈은 1973년 50만 달러, 1974년에는 1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전 파병 대가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여당 내 반대파를 만들어 보상금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파병 특수로 1963년부터 1973년까지 약 10년 만에 국민소득 4배, 국민 총생산액 11배, 총수출액은 3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대한민국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 분단의 장기화 가능성과 북한의 서울 강제 점령 가능성을 염려해 수도 이전을 계획했었고 그곳은 공주 인근 장기지구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이를 가슴 아파했던 현신규 박사는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리기테다소 나무를 개발했고 마침내 조국의 헐벗은 산을 녹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본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교복 완전 자율화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의 어려움,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시행 3년 뒤인 1986년 3월 폐지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6개월간 군사교육과 전방체험만 거치면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특수전문요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82년 도입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었고 석사 이상의 학력자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장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반병의 군 복무기간은 3년에 육박했습니다. 이 제도는 1991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생부터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를 교련이라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 훈련 내용이 달랐습니다. 남자는 교련복을 착용하고 제식훈련과 총검술을 배웠고 여자는 제식훈련과 구구법을 배웠습니다. 교련은 1997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전환되었다가 2011년 안전과 건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전까지는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으로 정식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일본 영화 러블레터는 일본 영화 최초로 14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 실사 영화 국내 개봉작 중 지금까지도 부동의 흔히 1위입니다.